세계사 영상입니다. 지금 찍는 영상은 탐구 가반은 수업에서 한 거라서 볼 필요가 없고 탐구 다반만 보면 돼요. 다.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탐구 다반은 그 기초학력 진단평가 때문에 1시간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좀 봐야 됩니다. 34부터 36쪽까지 하게 될 겁니다. 봅시다. 여러분 먼저 이제 중국 왕조 이제 세계사에서 중국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중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걸부터 좀 쓰도록 할게요. 중국의 역대 왕조들. 역대 중국에 어떤 왕조들이 있었냐? 저번에 얘기했던 하나라. 근데 전설상의 왕조라고 했죠. 실존했는지는 몰라. 그리고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이 춘추 전국을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가지고는 위초고 삼국지 나오는 위나라에, 그리고 그걸 통일한 진나라,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이후 위진 남북조로 다시 통일한 수나라, 우리 고구려에 쳐들어왔던 나라죠. 그 다음 당나라, 5대 10국,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자, 이런 순서대로 나갑니다.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유진 남북조, 수당 5대 10국, 송원 명청. 자, 이 시대로 중국 왕조가 이어지고, 두 번째, 춘추 전국 시대의 발전. 저번 시간에는 하상주를 어느 정도 봤고 이번에는 춘추 전국 시대. 일단 춘추 전국이라는 거는 두 개의 시대가 합쳐진 거야.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에 합쳐진 말이거든. 춘추 시대는 춘추 오패라는 5개의 나라가 강력한 세력을 자랑을 했어요. 이 나라들은 주나라가 아직 망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 안에 이렇게 제나라, 연나라, 뭐 초나라, 한나라 막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주나라 왕실은 그냥 허수아비가 된 거죠. 말을 이렇게 안 듣고. 명목상으로는 주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제후들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춘추 오패라고 합니다. 이 춘추 시대는 주나라 왕조에 대해서 그래도 존중을 했습니다. 주나라를 무시하진 않았어요, 완전히. 근데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전국 칠웅의 시대인데, 이때 넘어갔을 때는 아예 주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그냥 약하면 먹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변화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변화했던 거 정치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9년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앞에 봉건제 얘기를 했어요. 주나라 때 봉건제. 주나라의 봉건제는 천자가 제후들을 보내는데 이 제후들은 왕의 혈연 관계였죠. 제후 왕은 자기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어. 왕이라 하더라도 제후 왕의 땅에 간섭을 못합니다, 함부로. 이게 봉건제도였는데, 봉건제도에서 제후는 자기 땅을 자기 아들한테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런 시대였는데 9년제도는 뭐냐? 이거 나중에 책에서 그림 보면서 다시 좀 설명할게요. 9년제도는 왕이 여기다가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지방관 관리를 파견을 해요. 이 관리는 세습이 안 돼.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이 여기다 파견을 했는데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 말 안 들으면은. 자, 그러면은 봉건제랑 9년제 중에서 왕의 힘이 어떤 게 더 강했을까? 당연히 9년제가 강하겠지. 왕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9년제가 등장을 했다. 다음,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키우자. 이때 철제 무기도 사용됩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에 넘어갔어요. 춘추 전국 시대. 다음, 경제 면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경이 실시되었고, 그리고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청동은 어떻게 쓰였느냐? 청동을 가지고는 이제는 칼, 농기구 이런 건 안 만들고, 농기구는 원래 없었고 청동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뭐 도전, 포전 뭐 이런 이름으로. 역시 이것도 국가마다 달랐겠죠. 춘추 전국시대는 나라가 워낙 많으니까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도 달랐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사회 문화 면에서 또 변화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춘추 전국은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약하면 얘한테 먹힌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국강병을 하고 지방 통치도 강화시키고 무기도 강화시켜야 되고 농사를 통해서 돈도 많아야 되고 또 인재들이 필요하거든. 옛날 같으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춘추 전국시대는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관료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 사상가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윤리 배우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가문보다 능력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능력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이때 등장한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법가, 이때 대히트를 쳤습니다. 법가, 엄격한 법으로 통치를 하자. 신상필벌, 강력하게 법으로 통치하자는 거야. 벌을 주자는 거야, 잘못을 했으면. 대표 인물로는 한비자, 상황, 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가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죠. 유교예요, 유교. 가족 윤리 이거를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인과 예를 강조했습니다. 대표 인물로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다음 도가, 우리가 도교라고도 부르죠. 정신적 자유화. 도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비판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정신적, 나는 자연이다예요. 정신적 자유와 자연의 조화. 그래서 무위자연을 주장을 했어요. 노자하고 장자라는 사람이 대표 인물입니다. 그리고 좀 덜 들어봤을 거예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묵가라는 것도 있는데, 묵가에서는 차별 없는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내 가족만, 내 친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여기서는 그 모든 차별 없는 사랑을 겸애라고 부릅니다. 대표 인물은 묵자. 자, 이 사람들은 등장을 해서 각각 자기의 사상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왕한테 가서, 제후한테 가서 자기 의견을 어필을 하는 거야. 내 의견을 채택하고 나를 중용해 달라.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각국은 이런 사상가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가장 빠르게 성공을 한 거는 뭘까? 힌트를 주면은 제후들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고 빠르게. 가장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법가예요, 법가.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 제일 무서운 거는 법으로 통치하고 벌 주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딱 벌 주면은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당시 각 국가에서 법가를 채택을 했고 그 법가를 가장 잘 받아들였던 나라는 진나라라는 나라였어. 자, 진나라는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전체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 통일의 배경에는 법가를 수용,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진나라가 흉노랑 좀 가까웠는데 그 흉노의 기마 기술, 기마병 말 타는 그 병사들 그리고 철제 무기 그런 거를 좀 수용을 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결국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합니다. 그 만화책 중에 킹덤이란 만화책이 있거든. 이 킹덤이 진나라의 그 이 인물을 다룬 겁니다. 진나라의 통일을 했던 황제, 바로 진시황, 시황제. 시황제라는 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황제예요. 그 전까지 주나라 이런 데는 왕이나 뭐 천자 이런 걸로 불렸지 황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 진시황이 최초로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앙 집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어요. 영토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북쪽에 흉노를 공격을 하고 남쪽으로는 광저우라고 하죠. 지금은 옛날에 아시안 게임 했던 곳 광둥과 베트남 북부로 진출. 이렇게 진출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거, 앞에 지방 통치의 봉건제 대신에 뭐였다? 춘추전부터 9년제였죠. 이 9년제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전국적으로 9년제를 실시하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켰어요. 다음에 도로망을 정비해요. 중국 전역에 도로망을 깔아서 언제든지 내 명령이, 황제의 명령이 지방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정비, 고속도로 깔은 거예요. 그리고 진시황은 모든 걸 통일하고 싶어. 나라만 통일한 게 아니라 문자, 춘추 전국시대 때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쓰는 문자가 달랐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화폐도 달랐다 했죠. 화폐, 도량형을 통일을 해요. 도량형이라는 거는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만약에 지금 10kg은 어딜 가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10kg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만큼이다 하면은 이 지역 사람은 사기당할 수 있겠지. 여기 가서 자 내가 10kg 할게 이랬는데 뭐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주고 살게 하면은 이게 전국의 상업 발전 이런 걸 위해서는 화폐, 문자, 도량형 이런 게 다 통일이 돼야 됐어요. 그리고 진시황은 그걸 했고, 다음 사상 통일. 진시황이 선택한 사상, 아까 유가, 법가, 묵가, 도가 중에 법가였죠. 그래서 법가를 위해서 나머지 법가랑 다른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을 전부 다 불러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생매장을 하고 책을 태워버려요. 특히 유가 사상가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분서갱유예요. 책을 태우고 그 유가 사상가들을 땅에 묻어버렸다. 갱에 묻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진시황의 건축. 대규모 토목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의 침입에 대비했고, 아방궁이라는 궁을 지었고, 진시황릉, 시황릉, 되게 유명한 것들이죠. 병마갱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혹한 법과 통치는 결국은 반발을 가져와. 너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엄격하게 다루고 뭐 잘못하면 무조건 처벌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장난 아니었어. 특히 이 건축 공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어느 날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이 백성이 있었어요. 진승하고 오강은 이 건축 공사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홍수가 난 거야.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홍수가 나서 강을 못 건넜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 공사에 늦게 도착했다. 그럼 사형이거든. 진나라 법에서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뭐 봐주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핑계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법가니까. 그래서 이 진승 오광이 너무 억울한 거죠. 홍수가 나서 건축공사
억울하게 끌려오는 것도 싫은데 홍수가 나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진승과 오강이 난을 일으킵니다.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이고 이 농민반란을 계기로 해서 진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을 겪게 됩니다. 가혹한 법과 통치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 이제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의 밑줄을 좀 긋도록 합시다.